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끝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2단계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아예 선언까지 했는데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이제 탱크, 또 장갑차, 포병, 보병할 것 없이 지금 크게는 두 군데에서 가자 지구를 진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 서안까지 포함해서 최대 도시가 59만 명이 살고 있던 가자 시티였거든요. 네. 가자 시티를 지금 포위하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자 시티의 이제 많은 수는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수십만 명이 가자 시티에 머물고 있었을 텐데 대부분 10군데의 병원에서 지금 이제 기고를 대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차별 이 가차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공습이 그래도 병원 건물은 좀 피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은 병원밖에 없다고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가자지구 주민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군이 그 가자 시티를 포위하면서 정말로 비상사태인데 즉각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다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지금 내려놓고 있지만은 갈 곳 없는 그런 가자 주민들이 병원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대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공습으로 이 가자 시티를 비롯한 그 북부 지역에서도 거의 건물이 이제 파괴가 됐고 도로도 다 끊겼거든요. 심지어는 병원에 들어가는데 앰뷸런스로는 더 이상 사망자나 부상자를 후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탱크, 장갑차, 포병, 보병을 이제 포격을 가하면서 또 엄청난 공습을 가한 후에 보병이 진격해 나가는 그런 지상작전이 본격화되고 있고 계속 강도를 높이고 범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지상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자지구 토요일에 그 네탄야후 총리와 전시내각이 2단계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2단계 전쟁인데 지상군을 이제 투입을 해서 가자지구 깊숙이 들어가고 또 범위와 이 병력을 자꾸 증강시켜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공습이나 또 탱크의 포격, 포병의 포격으로 이 하마스가 이제 근거지로 사용해온 터널이나 그런 그 지하 시설 이것을 파괴시키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북부에서 주로 이제 대규모 집결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쳐들어갈 것을 봤는데요. 가자 지구 남부 쪽에서도 이번에 같이 진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군도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의 움직이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군도 전략도 허를 찌르는 그런 그 전략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만류가 좀 통해서인지 아무래도 그렇게 하마스가 이미 또 많이 도주를 했거나 아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게릴라전이나 시가전을 준비해서 지금 숨어 있기 때문인 듯 그렇게 큰 격전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제 하마스가 이제 터널에서 나오는 다가 이제 사살되는 수십 명이 사살되는 그런 이제 격돌도 있었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피비린내나는 격전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상전 2단계 전쟁의 지상전이고 지상전의 초반이고 또 이스라엘은 단계별로 계속 그 강도를 높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초반 상황은 미 언론들에 따르면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저강도
또 저항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반의 전황이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고 격해지면 격해지지 또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 이스라엘의 자유권 발동을 위한 지상 작전은 지지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대규모 침공은 하지 말아라. 쪽집게식의 기습 지상전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100%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익히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코멘트를 좀 피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민간인들을 좀 보호해야 한다. 민간인 인명피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인도적 물자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는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말로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IS 격퇴 작전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대규모 침공해서 점령하는 그런 군사작전, 지상전을 벌였다가는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병력 손실이 상당히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작전은 좀 피해야 된다. 오히려 대신에 외과 수술식으로 하마스만 골라서 이제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펼려면은 이제 무차별 어떻게 보면 타겟화된 그런 하마스 시설에 대한 공습, 그 다음에 탱크나 장갑차, 포병의 포격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특수부대가 동원이 돼서 하마스 지도부나 전투원들을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은 민간인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또 인질 아직 220여 명이 남아 있거든요. 네. 220여 명이 중에서 몇 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50명 사망이라는 주장도 팔레스타인 측에서 이란 측에서 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200여 명의 인질을 석방교섭이 지금 카타르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는 만큼 또 인도적 지원과 이런 인명피해, 민간인 인명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대규모 현재 지상작전보다는 그래도 족집게 공습, 족집게 공습과 이제 특수부대의 기습작전이 위주로 하는 그런 외과 수술식의 하마스 분쇄작전, 심지어는 이제 괴멸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군사작전이 더 낫다라고 이제 아직까지도 강권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고 있는데요. 바로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중부군 사령관이 이제 중동 전쟁을 전체를 관할하는 미국의 군사령부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은 그대 중부군 사령관으로서 IS 격퇴 작전을 9개월 동안 이렇게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 작전으로 9개월 만에 IS를 상당히 분쇄시킨 그런 작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까지 제시를 하면서 아마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병 3스타인 데이비드 글린 중장이 지금 이스라엘에 급파가 돼서 이것을 자문을 하면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질들도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믿어도 될 만한 소식일까요? 인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성안지구를 공격을 하면서 인질들도 목숨을 잃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인질 50명이 이미 사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공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서방 측에서 한 것은 이스라엘계 독일인 한 명이 여성 한 명이 숨진 인질로 있다가 숨진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50명이나 무더기로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공습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마 그런 주장이 이 팔레스타인 측
이란 측에서 제기가 된 모양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밝힌 인질의 숫자는 229명입니다. 229명, 지금 4명이 석방이 됐고요. 예. 1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를 와 이제 그 팔레스타인 포로들과 그 하마스 포로들과 어떻게 이제 석방 교섭을 할 것인지 맞교환할 것인지를 놓고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있는 거고 일부 진전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하마스 측으로서도 인질을 다 석방했다 그러면 자신들의 생명이 단축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그 완전한 합의 그들의 그 생존도 보장을 해주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근데 사실 참 미국은 뭐 그동안에 뭐 이 걸프 전쟁이나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의 이 권고를 해주면은 이스라엘은 그거를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말도 안 듣고 저 말도 안 듣고 그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번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의 생존은 우리만이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주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유독히 우리 이제 한반도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자위권 자신들의 생존은 자신들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여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뭐 맹방이고 또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진 그런 그 미국의 지원을 그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100%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독자 판단 또 독자 결정에 따라서 독자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 지상렬을 연기하겠다고 이제 동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는 아니지만 며칠 만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도 이스라엘 그 네탄야후 총리나 전 시내각으로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경에서 계속 맴돌다가 지상전도 버리지도 않고 물러선다는 거는 자신들의 그 이제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뭐 바이든 행정부도 그럴 것이라고 다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상전을 자신들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갖고 100% 수용해서 지상전을 중단하거나 족집게 공습과 특수부대 기습작전만으로 끝일 것이다라고 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렇게 계속함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권고나 그런 그 강권보다는요.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그런 그 전선을 전방위로 지금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대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같은 같은 팔레스타인에서도 어느 쪽에 보면은 그 가자 서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한 지구에도 하마스하고는 좀 온건한 그 자치정부 수반이 있는 그런 지역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도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지하드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 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신념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 무장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있고요. 지금 서한 지역의 월스트리트저널인가 어디서 보도한 것은 이란제 무기와 탄약 폭발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번에 가자 지구를 이제 방심하고 있다 호를 찔린 이유도 바로 서한 지구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제 기습을 당한 것이다. 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군요.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거기서 팔레스타인은 사실 오히려 더 쉬운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면 그 자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건파와 강경파들이 갈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땅도 좀 갈라져 있지만은. 네. 그런데 우측에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그달보다도 더 강력한 헤즈볼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동시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어려워서 네네. 이렇게 확전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권고도 조금은 받아줄 것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